네, 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7월 11일이 되겠습니다. 7월 11일은 초복이죠. 초복. 이제 뭐 더위가 더위 시작이 아니라 더위 한 복판에 들어있는 거나 다름없죠. 초복날은 이제 뭐 예전에는 뭐 개고기도 많이 먹고 그랬지만 요즘은 이제 많이 그런 걸 규제하기 때문에 어떤 그 더위를 이기는 그런 그 음, 어떤 그 음식 중에 하나로 이제 많이 우리가 이제 즐겨 했던 그 과거가 있습니다. 초복이 무엇인지 초복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11일 하면은 이제 언뜻 떠오르는 게 세븐일레븐이죠.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보면은 세븐일레븐이라는 그 편의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 편의점이 어떤 그 유래를 갖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이 그 인구의 날입니다. 멜더스가 이제 제창한 그 이제 인구론이라는 그 이제 논문이죠. 그 저서가 있는데 멜더스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 상황으로 계속 간다라면은 인류가 이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멸망할 것 같이 그렇게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뭐 인간이라는 것이 이제 그 상황에 이제 늘 적응을 하는 이제 그런 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멜더스가 걱정한 것이 그렇게 그냥 이 인간의 삶이 엉망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구론에 대해서도 좀 잠깐 알아보고요. 아무튼 오늘은 그 세 가지 이 기념일이라고 할까. 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초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작년에도 초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어, 뭐 사실 이 우리가 삼복도이라고 얘기하듯이 이제 복날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직 그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전부터 또 배워온 그런 개념이고. 자, 어찌됐든 그 복자를 보면 저기 엎드릴 복자입니다. 근데 저기 보면 개견자가 들어있어요. 예? 사람 인변의 개견인데 아마도 그 아주 더운 여름날 개가 바닥에 배를 깔고 쫙 엎드려 갖고서 혓바닥 내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 그 더위에 겨워갖고 그야말로 복에 기운 게 아니라 더위에 겨워갖고 헉헉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형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엎드릴 복자예요. 우리가 그 이제 군사훈련을 받을 때 그 복지부동 자세라는 걸 배우죠. 뭐 예를 들어 밤에 야간 전투를 하는데 조명탄이 터졌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배를 쫙 깔고 땅에 탁 붙어갖고 꼼짝도 않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그걸 복지부동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하지 않고서 가만히 눈치만 보고 있는 것도 복지부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초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음력 6월, 7월이고 양력으로는 이제 7월, 8월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음력 이렇게 적어놨네요. 그 안에 이제 세 절기가 들어가죠. 삼복인데 그것이 그 삼복이 초복, 중복, 말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 처음 오는 복날이 이제 바로 초복인데 그 구체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제가 그 말씀드린 이 초복에 대한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더보기 노트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초복에는 더위를 이기기 위하여 산간 계곡을 찾아서 유람을 즐기고 게장국, 삼계탕 같은 자양분이 많은 음식으로 몸을 보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장국은 바로 보신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영양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계곡이에요. 어, 이 지금 서울시의회인가 그 개고기를 그 이제 판매하지 못하게끔 그 조례를 갖다 발의를 한 걸로 제가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정말 그 이제 개고기를 판매를 하면서 요식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썩 그 좋은 그 소식은 아니죠. 예. 하여튼 그 뭐 외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개고기를 그 이제 먹지 못합니다. 안 먹는 게 아니고 먹지 못해요. 한번 시도는 해봤습니다. 목구멍에서 결코 코가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고기는 사실 입에도 안 되는데 하여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더위를 먹지 말고 질병을 예방한다 하여 팥죽을 먹기로 한다. 뭐 차라리 팥죽을 먹는 게 낫겠네요. 전라도에서는 밀전병이나 수박을 먹으며 충청도에서는 복날 새벽 일찍 우물물을 기르다가 먹으며 복을 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복날에 목욕을 하면 몸이 여인다 하여 복날에는 아무리 더워도 목욕을 하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네, 저는 상당히 그 이제 비만 쪽에 속해 있는데 어, 복날 오늘 목욕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하만지 뭔지 그냥 더워가고 더하고 있는데 아마 모든 사람과 동물이 다 저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7월 11일이 이제 바로 세븐일레븐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 길거리에 나가면 세븐일레븐이라는 그 편의점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이 그 세븐일레븐이 이제 뭐 개업을 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세븐일레븐 데이라고 하는 그런 기념일이 미국에 뭐 세븐일레븐이 있는 데는 다 있겠죠. 네. 그냥 일반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를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븐일레븐은 미국의 세계 최초 글로벌 편의점 브랜드다. 사실 저는 이걸 일본 브랜드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 브랜드더라고요. 최초에는. 자, 그러나 1991년 일본의 이토요 카도가 세븐일레븐의 주식을 50% 이상 매입을 이제 했네요. 그러니까 머저리티가 되니까 이제 경영권이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 거나 다름 넘어간 거죠. 그다음에 이제 2005년부터는 일본의 세븐 아이 홀딩스가 주식을 100%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일본 회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회사로 세븐일레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는 어, 시작은 미국에서 된 그런 음, 기업체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코리아 세븐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 기업에서 운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볼까요? 세븐일레븐은 1927년 미국 텍사스 달라스의 사우스랜드 제빙 회사가 설립을 한 거다. 그다음에 동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저녁과 일요일에 판매하는 것이 편의점의 시작이 되었다. 글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구멍가게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는 이 편의점 때문에 그 구멍가게들이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음, 결국은 구멍가게를 이제 현대화한 거죠. 뭐 정말 그 지역의 노부부들이 이제 겨우 이제 꾸려가던 그런 어떤 구멍가게가 지금은 편의점, 뭐 뭔가 진짜 그야말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또 상품도 다양하게 갖춰놓은 그런 공간으로 이제 재탄생한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46년에 영업시간을 강조하는 뜻의 세븐일레븐으로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사업 초창기에는 오전 7시에 시작을 해서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했다라고 돼 있다. 그 당시에는 사실 1927년이면은 음, 뭐 굉장히 획기적인 영업시간이었죠, 사실은. 요즘도 뭐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요새는 24시간 체제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1963년에 라스베가스, 포트워스, 달라스. 포트워스가 이제 달라스에 있죠. 네. 달라스 공항이 달라스 포트워스 에어포트인가 그래요. 네. 거기서 24시간 운영 점포가 이제 개설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진출한 이후에 더욱 번창을 했는데 거꾸로 1980년대에 오히려 파산 위기에 몰려가고 일본 업체한테 주식이 매입이 돼서 2005년에는 이제 100% 넘어간 거죠. 사실 1980년대 이 무렵에 일본 경제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럽을 합쳐놓은 것보다 일본 경제가 더 컸었어요. 이제 저 당시에 저희들은 이제 사회 나와서 그 기술 개발 업무에 이제 투입이 돼서 일을 할 때인데 정말 일본하고 격차가 컸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네. 음, 그만큼 가는데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어요. 네. 음, 예, 뭐 다른 얘기는 생략하고 2008년 세븐일레븐은 맥도날드보다 전 세계 점포 수가 더 많아졌다. 로고가 세븐 숫자로 아라비아 숫자로 7 그리고 11인데 11의 마지막에 N자가 소문자네요. 저렇게 그 로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그냥 세븐일레븐에서 별 생각 없이 그 로고를 바라다 봤는데 로고의 모양새가 저렇다라는 거 좀 새로운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일본이 이제 그 미국과의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정말 잃어버린 10년 그러더니 20년, 30년 이렇게 돼가죠. 지금은 일본 경제가 많이 그 이제 위축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일본을 따라잡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음, 뭐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일본이 굉장히 정체돼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나라 우리는 이제 그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젊은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기술 개발과 또 앞선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데 예, 좀 헌신적인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븐일레븐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국가별로 볼까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대한민국, 일본, 중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 등등 오스트레일리아까지 뭐 지구상 웬만한 나라엔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1989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븐일레븐 올림픽점이 개설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24시간 편의점이 탄생이 된 건데 2010년 세븐일레븐과 바이더웨이가 이제 흡수합병이 됐죠. 바이더웨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요즘은 거의 안 보이던데 흡수합병 됐으니까 안 보이겠죠. 전국 거의 대부분 지역에 세븐일레븐 점포가 개설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그 국내 브랜드가 있죠. 뭐 발벗고 이제 밤새워가면서 일하는 거는 사실 한국 사람 따라갈 그 민족이 거의 없을 거예요, 지구상에. 그래서 저런 싸움하면은 결코 한국 사람이 지지 않을 거다라는, 우리나라 사람이 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최초 점포를 개설해서는 일본 기업이 인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호주는 1977년, 캐나다는 1969년, 그다음에 이제 홍콩과 마카오 뭐 이런 데 이제 들어갔네요. 음,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세븐일레븐을 샷샵 얏으로 호칭을 한다. 샷샵 얏. 중국 발음이겠죠. 예. 일본은 1973년, 74년에 1호점이 개설이 돼갖고 1만 개 이상의 점포가 운영이 되고 도쿄에만 1,500여 점포가 개설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세븐일레븐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세븐이라고 호칭한다. 원래 일본 사람들이 이 발음을 길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일본어 자체가 길게 발음하면 그냥 불편하게 돼 있어요. 세븐일레븐보다 세븐이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겠죠. 뭐 맥도날드 같은 것도 마쿠도나루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줄여서 부르는 게 그 이제 어, 일상화돼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시멘트 이거 발음을 하기 싫어서 세맹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하기 싫어서 공굴이라고 하죠. 네. 일본 말들을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다는 게 물론 이제 많이 개선이 됐지만은 아직도 나이 많은 사람들은 세맹공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건설 현장에서는 또 실제로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뭐 제가 그 건설 현장을 가보지나 잘 모르겠는데 중국은 1992년에 심천에 첫 점포가 개설이 됐죠. 예, 심천은 정말 그 등소평의 작품이죠. 저도 심천을 몇 번 가봤지만은 뭐 어마어마한 대도시입니다. 서울 뭐 저리 가랄 정도로 이제. 그리고 대만에는 1980년에, 말레이시아에는 1984년, 인도네시아는 2008년, 필리핀은 1984년, 싱가포르는 1983년, 베트남은 2018년, 아랍에미레이트는 2015년, 덴마크는 1993년, 노르웨이는 1986년, 스웨덴은 1978년에 세븐일레븐이 들어갔습니다. 네. 많은 것을 이제 이렇게 사갖고서 쇼핑을 하고서 나온 멋쟁이 여인이 선글라스를 끼고서 이제 우리를 바라보고 있네요. 네. 네, 이렇게 초복과 세븐일레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이 이제 바로 또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난해에 방송번호 234번으로 이제 그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이 주소를 더보기 노트에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꼭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인구 하면은 인구론이 떠오르죠. 인구론 하면은 이제 멜더스가 이제 떠오릅니다. 뭐 멜더스라고도 표기라고 멜사스라고도 이제 하는데 이 토마스 멜더스가 이제 인구론을 쓸 때 인간이 이제 섹스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어, 그 섹스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인구가 엄청 늘어날 거다 이거죠. 이제 여성들이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이제 출산하게 되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건데 분명히 식량은 산소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결국은 먹지 못해 빈곤에 의해서 지구 인간이 멸망할 거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 멜더스의 인구론을 제가 처음 배운 게 중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30억 하던 인구가 지금 한 7, 80억 이렇게 늘어났죠. 네. 어, 그야말로 인간이 정말 뭐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 다 마찬가지죠. 이제 섹스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나 다른 그 동물들과 달리 이제 인간은 이제 피임법이라는 걸 개발을 해냈죠. 그리고 이제 식량이라는 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그 뭐 농산물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수렵이나 채취를 해갖고서 먹는 게 아니고 벼를 그 가꾼다든가 뭐 아니면 뭐 밀을 가꾼다든가 이렇게 농작물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곡물을 갖다가 양을 크게 그 이제 늘려서 생산을 해내는 그 농업 기술이라는 걸 이제 개발을 해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이제 멜더스가 봤을 때는 이제 닭이 있는데 저 닭을 다 잡아먹으면은 이제 닭이 더 이상 없어지니까 이제 사람이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인간은 이제 그 닭이니 돼지니 소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우리에 가둬 놓고서 이제 가축화했죠. 그래서 거기서 달걀을 이제 양계장을 만들어서 달걀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를 젖소를 이제 키워서 우유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인제 정자 번식으로 해서 또 뭐 여러 가지 그 인제 어 기술을 그런 걸 개발을 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식량이 산소급수적으로 늘은 게 아니고 식량도 상당히 큰 그 속도로 인제 큰 폭으로 늘어난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인제 인간이 스스로 인제 피임법을 개발해서 인제 섹스를 즐길 만큼 즐기면서도 인구가 멜더스가 생각했던 것 같이 그렇게 늘어나질 않은 거죠. 물론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지만은 지구상에서 그 이제 채취하고 재배하는 어떤 그 먹거리 그걸로 상당 부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곡물을 만들어 생산을 해내서 지금 그 인구 구조가 버티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더 흘러 갖고 뭐 100 년, 200 년, 300년 또 지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겠지만은 멜더스가 그때 당시에는 저 말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멜더스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거를 인간의 그 문화, 문명이 그것을 어려운 문제를 숙제를 타파를 하고 새로운 또 해법을 만들어내면서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서 생존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게 인제 멜더스가 보지 못했던 그런 인간의 인류 문명의 한 단면이 또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 초복이죠. 그리고 세븐일레븐 데이였고요. 그리고 세계 인구의 날도 오늘입니다. 이 세 가지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